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FA컵을 원래는 사실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이 16강전에서 리버풀이 첼시한테 2대0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뭐 첼시가 올라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좀 너무 맥없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노리치 시티랑 그것도 홈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하고 탈락하면서 이번 시즌 사실상 무관 확정.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을 영입한 이유가 어쨌든 트로피 하나를 따내라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FA컵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FA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뭐 경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 사실 뭐 경기 내용 쪽으로는 다들 보셨겠지만 뭐 되게 크게 이야기할 만한 건 없었는데 일단 미셸봄 요리스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지면서 가자니가가 서브에 있었고요. 요리스가 봄이 나왔는데 나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보면. 그렇죠. 네. 돌리긴 돌렸죠. 그러니까 FA컵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랬으면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레알 마드리드 때도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리뉴가 지금 최근에 기사 몇 개가 그게 있어요. 구단에 얘기를 했다. 우리 리그나 챔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무리뉴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두 번째 정도 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와전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스쿼드를 봤을 때 FA컵, 리그, 챔스 뭐 다 우리가 올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만 좀 목표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미셸봄이 나왔는데 실점에 지대한 실수를 하나 해줬고요. 가자니가 나왔어야지. 골키퍼는. 저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키퍼는 네. 가자니가 나왔어야지. 왜냐하면 결국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나마 좀 많이 뛰는 선수가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그리고 상대가 팀크롤이다. 감안한다면.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트로이 패럿. 현지 팬들이 특히나 패럿을 써야 한다. 왜 공격수를 안 쓰냐 네. 그랬는데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이게 역시 뭐 좀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뷰 같은데 패럿은 트레이닝 때 어떤 그 태도 이런 관련된 얘기를 무리뉴가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물론 트로이 패럿도 이게 선발 출장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전혀 기대할 만한 선수가 아직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제드송 페르난데스에 대해서는 네. 형이 보고 왔잖아요. 네. 많이 모자라다. 얘 별로다. 네, 많이 물론 이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매경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또 매경기 못 합니다. 네, 많이 모자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졸전이에요. 노리치는 지금 저 밑에 있는 팀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홈이잖아. 이거는 이런 경기를 해서는 안 됐는데, 자, 근데 뭐 여기 승부차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팀크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팀크룰 다 기억나시죠? 브라질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전이었나요? 어마어마한 PK 선방.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경기에서 물병에다가 저렇게 컨닝 페이퍼 마냥 이 선수는 이렇게 뛰고 저 선수는 이렇게 뛰고 이걸 써놨었어요. 와, 준비를 많이 했네. 그렇지. 안 그래도 승부차기를 잘 막는 골키퍼인데 이런 것까지 해놓은 거죠.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100%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높일 수가 있고 또 하나 다이빙을 떴을 때 방향을 잡았는데 어설프게 뛰면서 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뛰면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 팀크룰의 이런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고 하나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거 패럿 장면. 근데 이 옆에 패럿이 그 킥을 하기 전에 선 중에 한 발을 원래 뭐 놔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뛰어서 딱 와요. 근데 이미 잉글랜드에서는 이거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룰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통용이 안 되는 느낌이죠. 아니 이 룰을 하려면 네. 확실하게 하든가. 맞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 VR을 사용하면서 있었던 룰이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있었던 룰입니다.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PK라는 예민한 순간에 그 조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심판이 판단해서 다시 차. 물론 그런 경우도 아주 극소수로 있었지만 몇몇 대회에서 우리가 당장 20세 이하 월드컵에 있었잖아. 아니 20세 이하고는 이제 VR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 다시 차라고 하는 그 강한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잘 없지. 승부가 결정짓게 되는 그 상황에서 넣었는데 골키퍼가 막았는데 다시 해. 대단 선방인데 다시 해. 누가 그렇게 쉽지 합니까? 않지. 근데 VR을 하면 그걸 정말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판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서 또 옐로 카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잠정적으로는 보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EPL에는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와 이게 타임즈 기사거든요. Will not order penalty retake.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린 이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됐다. 그래서 이 룰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라인에 있지. 스타트할 때. 네. 그 이후부터는 골키퍼가 선방을 하려면 도움닫기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제대로 지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려면 진짜 VAR 통해서 존나 명확하게 제대로 하든지. 하든가.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 승부차기 할 때 보면은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떤 기자 트윗이었나 이게 SNS를 보니까 케인이 선수한테 얘기해. 뭐야. 야, 나처럼 쌍구탱이 꽂으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선수들이 아마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거 아니야? 야 시험 치는데 서울대생이 와서 야야 수능 잘 치면 뭐 알려줄까? 정답만 찍으면 돼. 그럼 아니면 야 교과서 너 봤잖아. 배운 대로만 해. 말은 쉽죠? 그 탑 코너라는 표현을 거기 쓴 것 같은데 쉽죠 말은. 근데 케인은 PK를 어마어마하게 잘 차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요 탑 코너 프리미어리그급이면 아까 패런 얘기했잖아요. 네. 아무리 어린 선수라도 꽂을 수 있습니다. 페럿이 이전 어린 그 레벨에서는 PK를 잘 찼대. 네, 아니 모든 제주도 페르난데스도 그러니까 원하면 가는 거지. 그렇지. 꽂을 수 있어요. 하물며 저도 비슷하게 차요. 그래. 쌍구투이에 차려고 네. 하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골키퍼 있고 승부차기고 그런 관중도 있고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차기는 힘들죠. 상대 골키퍼가 더군다나 막 팀크를 그리고 지금 우리 뒤에 앞에 키커들이 막 라멜라 골대 맞추고 나가고 막 이러면 쫄리잖아. 예를 들어서 오른쪽 쌍구투이에 나는 연습 때 10이면 10개가 다 들어갔어. 오케이. 좋았어. 딱 공을 들고 놓는 순간에 잔디가 좀 이상한데. 그래. 이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못 넣습니다. 딱 그러고 잔디가 이상한데 일어나니까 앞에서 갑자기 두 대 같은 애가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 그렇다니까 제가 이 축구 선수 관두고 왜냐면 제가 축구 선수 할 때는 승부차기를 딱 한 번 경험을 했는데 예. 찰 수 있었는데 감독이 자신감 있는 사람 그렇지. 했었어요. 그런데 전 자신감이 없어서 못 찼어요. 안 찼구나. 네. 1번, 2번, 3번, 3학년이 차고 제가 3학년 때 4번 보고 나보고 차라고 했었거든요. 그 동료들이. 근데 제가 그때 야 눈에 뭐 들어가서 지금 못 차겠다고. 안 들어갔었는데 형이 부담이 너무 됐구나.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찼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 친구가 나가 찼는데 못 넣었어요. 아직도 제가 후회되는 그 부분입니다. 찰 걸. 그러니까 나는 뭐 공을 잘 차지도 못했지만 멘탈적으로 봐도 프로에 가까운 성인 무대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지금도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20년 전에 저를 바라봤을 때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PK가 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사회체육과 나오고 체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사회체육과 체육과 무도과 뭐 이렇게 몰려 있어서 체육대회가 졸라 빡세요. 그랬겠네. 네. 결승에 올라갔는데 승부차기 5번 킥을 내가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때는 뭐 이제 그 사회체육과 안에서 자기 공을 잘 차죠. 그렇죠, 제가. 당연히. 네, 그래서 했는데 못 넣은 거야. 근데 저쪽 5번 킥거 다 넣는데 나만 못 넣었어. 진짜? 그쪽에서 한 번 실수하고 내가 넣으면 끝나는 거였어. 됐다. 그럼 못 넣고 서든 데스로 간 거네? 근데 마지막 키커가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막아줬어. 그래서 우승 결국 했는데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렇지. 존나 연습했어요. 하나 정해서 무조건 연습했어요.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연습했는데 이제 그 동아리 축구대회를 나갔어요. 동아리. 네. 근데 4년제가 좀 많이 잘해요. 근데 저희는 2년제인데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갔어요. 승부차에 간 거야. 한양대하고 결승이었을 거야. 나는 내 왼쪽이야. 내 왼쪽을 계속 연습했었어요. 형이 마주봤을 때 왼쪽을 때리는 거야. 이거 골키퍼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중앙선에 있다가 차로 나가잖아요. 근데 한양대 응원단이 오른쪽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제 오른쪽이야 내 오른쪽이야. 그 생각. 막 그러면서 제 오른쪽이면 내가 차면 막힐 텐데. 그 생각이 있고. 근데 나보고 오른쪽으로 차라고 그러는 건가? 그럼 내가 저쪽 오른쪽으로 차야 돼. 그래. 막 이런 머리가 복잡해지지. 볼 넣는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못 정하고 찼어요. 근데 결국 찬 게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연습했던 데. 근데 골대 맞았어. 아. 이게 그래.
그러니까 가끔 왜 우리가 필드골이 중요하다, 페널티킥 골은 야 이거는 좀 우리 득점왕 경쟁에 좀 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쉬운 상황은 아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실. 일은 아니다. 예, 보통 게 아니에요. 예. 심리적인 게 그래. 한 번쯤 뭐 학교 반대항이라든지 조계라든지 거기서 차 보신 분은 조계에서도 뭐 그 구청장비 그런 거. 구청장비 대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공 잘 차. 슈팅 장난 아니야. 근데 항상 나보고 차라 그래. 그냥 형이 차요. 그냥 형이 차요. 그게 싫은 거야. 싫은 거지. 그럼 부담. 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어쨌든 이 승차이가 이거 그만큼 쉬운 상황은 아닌데 해리케인이 그런 식으로 탑코너 얘기하고 지금 있는 프로 선수들만큼의 어떤 경험이나 그 심리를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은 이런 느낌을 갖고 이 얘기가 있다. 맞는 게 어마어마하게 공을 잘 차는 선수들 중에 유독 PK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있죠. 베컴도 옛날에 놓치고 그런 그 기억 때문에 안 차고 그랬었잖아. 손흥민 선수도 사실 PK 성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예. 무리뉴가 지금 잉글랜드 무대에서 첼시에서 5번, 토트넘, 맨유 앞서서 7번이나 승부차기 순간에 패배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자, 이 경기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다이어. 왜 이런 거야?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사를 놓고 너무 봤을 때는 이 팬 중에 하나가 다이어의 동생을 좀 모욕을 했다. 그래서 이 무리뉴가 인터뷰를 하기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이어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이건 프로서 해서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러나 본인의 가족에 대한 모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이해한다. 그리고 팀이 만약에 징계를 할 거라면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다이어가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감싸는. 행동. 예전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칸토나 쿵푸킥 했을 때 그때 퍼거슨이 그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칸토나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에 나는 칸토나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마지막 그거 해주는 맞아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이런 패드립인 것 같아요. 저거 컨트롤 안 되죠. 더군다나 졌잖아. 이게 그래 교과서적으로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어떤 사람이 저걸 참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한번 욱하면. 네, 저도 그럼요. 한번 서포터스 앞에 간 적 있잖아요. 아 그래.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진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 안정환 선수 있잖아요. 네. 올라갔었잖아. 네, 그거 네. 쉬운 일 아니거든. 쉬운 일 아니에요. 다이어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폭행을 했다,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영상 각도로 봤을 때 팬들이 워낙에 많은 수가 말려서 이게 실제 폭행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엄청 막 중징계. 칸토나 그때 9개월인가 출전 정도였는데 네. 그 정도까지 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경기에서 다이어가 그 와중 최근 경기들의 중에서 좀 괜찮았거든. 예. 좋아지고 있는 와중이죠. 네, 그래서 다이어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무리뉴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리뉴가 12-13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무관이었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 13-14 시즌 이게 첫 번째로 첼시에 가자마자 근데 바로 그다음 시즌 더블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17, 18, 18, 19, 19, 20 저 때부터 지금 3시즌 연속 무관이 확정적이죠. 네. 이번 시즌도 사실상 무관 확정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팀의 어떤 컨디션과 별개로 무리뉴가 내려오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리뉴의 실력 또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실력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슈가 됐던 코치도 세크라멘토 코치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 다른 면에서 무리뉴의 실력보다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있죠 사람이. 우승의 기운. 있어. 네. 네,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게 이전과는 다르다. 네. 네. 이게 무슨 우리가 진짜 뭐 그때 뭐 축구 역술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살다 보니 기세가 있잖아요. 어떤 그 기세와 기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잘 될 때 쫙 뻗어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돼요. 내려오는 순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무리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겨내느냐 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무리뉴가 맨유에 오면서 뭐 첼시에 다시 오면서 뭐 제2의 전성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리뉴는 제1의 전성기를 맨유까지 쭉 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잖아요. 유로파리그 우승도 하고. 유로파 우승했죠. 네. 그럼 왔는데 이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제2의 전성기가 아직 안 온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답답한 거 압니다. 해리케인에 손흥민에 너무 다 빠져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감안하더라도 무리뉴의 어떤 운영도 별로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한 개예요. 근데 그거죠. 그래, 리그에 힘든 것도 알겠고 챔스 라이프치히가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홈에서 노리치에게 지는 거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봐줘야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음. 홈에서 졸전 그리고 패배?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 야 그래도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아, 그거는 운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선발 명단부터 네.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홈에서 뭐 이를테면 첼시, 리버풀, 뭐 맨유, 맨시티 이런 빅클럽들이랑 붙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럴 텐데 팀 강등권에 있는 팀한테 이렇게 지는 거는 이번 경기는 좀 핑계거리가 없죠. 예, 저는 이건 무리뉴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패배가 아닌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네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는 해리 케인 이적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맨러, 텔레그래프의 맨러인데 근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적에 대해서. 근데 그거예요. 사실 해리 케인에 대한 이적설이 하루 이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군가 지속적으로 야 해리 케인이 이러면 나가겠지라고 얘기한 거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링크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즈음이면 해리 케인이 떠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떠날 때가 됐다? 좀 이적 타이밍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네네. 네. 오히려 해리 케인 본인으로 봤을 땐 늦었죠. 왜냐하면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말미 이렇게 날려먹은 거 벌써 2시즌째입니다. 그 전에 폭발적일 때 나갈 쓸 수도 있겠지. 근데 네. 해리 케인이 워낙에 또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선수니까 레알인가요? 알 수 없죠. 근데 이 기사도 솔직히 말해서 기사 제가 읽어드릴 텐데 뇌피셜이에요. 근데 레알이 지금 딱이거든요. 요비치 실패했고 벤제마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음바페죠. 음바페를 톱으로? 아니 톱을 떠나서 지금 실력이라면 제가 레알 마드리드라면 케인 안 삽니다. 저도 음바페지만 음바페 플러스 케인도 필요한 자원이지 않나? 그건 불가능하죠. 돈이. 거기도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도 여기에 맞추느라 벤제마가 요즘은 또 축신 무도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 못해도 2천억이야. 나이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데는 맨유입니다. 이갈로라 부족했나? 자 어쨌든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텔레그래프의 맨로는 런던 그러니까 첼시의 어용 기자의 느낌이거든요. 어허. 근데 런던 관련된 기사는 다 써요. 근데 재밌는 건 첼시를 제외한 나머지 뭐 아스날, 토트넘에 관련된 그 기사들은 틀리거나 좀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용도 그래요. 해리 케인은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때가 됐을 것이다. 됐을 것이고 토트넘이 챔스 진출권을 못 따낸다면 이적 시장 자금 확보에 대해서 토트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할 텐데 가장 비싼 값으로 나갈 선수는 해리 케인이다. 아하. 이런 식의 기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어서 골닷컴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해리 케인은 토트넘의 리빌딩을 기다리는 걸 어려워한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 아하. 둘 다 추측성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불안하죠. 불안하지. 자, 근데 이런 만약에 해리 케인이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 토트넘의 리빌딩 계획은 심대하게 차질을 빚는 거거든요. 해리 케인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리빌딩이죠. 그렇지. 여기를 빼고 하는 건 리빌딩이 아니야. 아니야. 네. 해리 케인 선수 이제 언제 또 나올 거라고 그럼요. 생각해. 이런 선수 사올 수 없는 팀이에요. 그럼 그 돈 갖다 그대로 써가지고 다른 공격수 사와야 돼요. 근데 그 선수가 해리 케인만큼 할 거냐라는 보장도 없어. 그리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돈을 받을 선수면 토트넘에 오겠냐 이거지. 딴 데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네. 자, 이런 상황이면 과연 우리가 손흥민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BR 풋볼에서 얘기해놓은 건데 지금 이 토트넘의 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델레알리, 그다음에 손흥민, 그리고 뭐 케인, 그리고 저기 보면 저 배에 HMS 하스퍼스라고 돼 있어. 저기 손흥민인 것 같아. 흥민손. 그러니까 손흥민이 얼마나 지금 토트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손흥민 빠지고 4연패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손흥민이 이적할 타이밍을 찾아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오퍼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레비 입장에서는 1,000억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를 할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흥민이가 나가야 되는 만약에 오퍼가 온다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다른 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단 토트넘보다 큰 팀. 토트넘보다 빅클럽이면 사실 그렇게 되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적이 어렵죠. 그렇지, 쉽지 않아. 네. 잉글랜드 내라면 뭐 맨유, 그다음에 리버풀, 뭐 맨시티, 첼시 이런 팀들일 것이고 개인적으로 맨유 간다면 손흥민의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거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네.
만약에 라리가로 따진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도 같은 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안 맞는 감이 있다고 보고. 왜? 그 급이 아니다 이런 게. 바르셀로나 아닙니다. 거기는 스타일을 따지는 팀이니까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는 가능성은 있다 손 치는데 레알 가도 미쳤다. 레알 가면 그거는 미쳤다, 우리나라 미쳤어. 축구사가 바뀌죠.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지금 음바페 힘을 쏟는 모양새니까 네. 아자르도 있고.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면 아마 진짜 고생 많이 할 거야. 장창 나올 텐데 너무 고생할 것 같아.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에선 고생 안 하냐?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예. 세리아는 뭐 간다면 유베 유벤투스. 정도 돼야죠. 유베 네. 정도 돼야지.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마땅히 갈 팀이 없는 것도 없지. 사실이야. 왜? 그러니까 토트넘의 위상이 예전이랑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팀들은 뭐랄까요, 손흥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있습니다. 손흥민 급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이정료에서 뭔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럼 딴 데 가지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갈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 팀 안에 있는 선수.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예. 손흥민도 아마 좀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일단은 토트넘과 무리뉴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빠른 복귀를 아마 진짜 오매불망 이 물 떠다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 손흥민 빠진 이후에 4연패. 토트넘 이번 시즌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저 주말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까지도 굉장히 어두운 토트넘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이 위기를 무리뉴 감독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타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